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국회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국회의장단에 있기 때문에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국회 내 혼란상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제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쇼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조속히 쾌유하셔서 국회로 복귀하시고 이 국회 혼란상을 수습하는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소속한 쾌유 또 복귀를 먼저 기원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희롱 여성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성희롱 문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특히 인권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의원 인권 유린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처리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희상 의장님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점도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사보임 문제인데요. 특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특위 위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48조에서 국회의원의 위원회 이 사임과 보임 개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48조 6항에 임시 국회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은 안 된다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보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외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마련된 것은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법 48조 6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2001년 김홍신 의원이 이제 그 당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법안 문제에 있어서 지도부와 의견이 달랐던 사안에 대해서 당시 원내 사령탑이 사보임을 통해서 위원의
개임을 한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그 당시는 이제 48조 6항과 같은 그런 규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내 지도부의 소관이다 해서 권한쟁의 심판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사보임 이 행위에 대해서 권한 남용, 오용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하나하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그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사보임 원칙적 금지, 아주 예외적으로 부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지금 얘기되고 있듯이 뭐 각 정당에서 여러 사유로 사보임했던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대개는 뭐 의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은 뭐 국회의장이 그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좇아서 또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보임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바른정당 당시에 그쪽에 그 몸을 담고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측의 그 사보임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번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본인의 완강한 사임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원내 지도부의 그런 강행 사보임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법 48조 6항 2003년에 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신환 의원의 국회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보임 신청은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앞에 뭐 다른 이 사보임 했던 사례들 그런 거를 뭐 원용을 하면서 이 경우도 뭐 그런 관행에 따라서 지도부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2003년에 개정된 국회법 48조 6항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고 이 법 조항은 사문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문희상 의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뭐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통하지를 못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공개적으로 제 소견을 여러분들에게 피력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팩스로 접수가 돼 가지고 이제 국회의장의 허가 결재를 득하는 이런 순간에 왔기 때문에 제가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 이 사보임을 허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거법 지금 개정 내용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오면서 선거를 치렀던 선거법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제하고는 이건 완전히 근본을 바꾸는 선거제도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런 사안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해오면서 당초에는 1인 1표제로 비례대표의 당선자 수를 결정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그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우에 그 후보자의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그 각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 1인 1표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취해오다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왜곡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그 의석 그 수를 할당하기 위한 투표를 정당 투표를 따로 해야 된다 해서 1인 2표제로 지금 결정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그런 제도도 아닌데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2017년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 개헌특위 거기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1년간 제가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논의가 됐죠. 이원정부제로 해서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을 분산하자. 또 내각제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로 가자.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서 독일 모델이 좀 상당히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좀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이런 제도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선거 제도도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논의들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논의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고지선이니까 꼭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로 개헌특위는 그 자체는 종료가 되고 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특위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거기 위원장은 김재경 의원이 맡아서
하셨죠. 예. 그 특위에서 이제 하게 되면 선거제 개편하고 권력구조 개편하고 같이 논의해 간다. 이 틀이 마련됐던 겁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하고 나서 이제 뭐 개헌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있을 총선을 이제 앞두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필요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이제 정치개혁 특위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구성된 특위는 헌법 개정은 빠져버리고 정치개혁 특위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연장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소수 정당 중심으로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수 정당 중심으로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걸로 하면 이 의석 배분 자체를 전체 의석 배분 자체를 정당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오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근본이 달라지는 그런 선거제 개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1야당하고 같이 가서는 같이 협의하지 않고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력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회의장께서는 5선 이상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하는 이금회를 통해서 우리 중진 의원들하고 협의하기를 이 선거제 개편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데 뜻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갈 때는 그런 국회의장의 입장을 이번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거 허가해서는 안 되고 다시 틀을 짜가지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일 것은 국회의장께서 지금 입원해 계시는 중입니다만은 입원한 상태에서 거기서 무슨 이 사보임 문제를 허가 문제를 결정하는 것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에 출근하셔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병원 병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많이 훼손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보임 허가해버리면 그거 저는 불법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그런 사보임 허가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보임 허가했다는 약간 지금 수식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허가 뭐라고? 방금 허가했다는 약간 그런 소식 같은 거. 허가했다? 글쎄 뭐 그 상황은 제가 모르고 들어왔는데 뭐 팩스 접수가 됐다 하는 그 상황 그리고 제가 국회 의사과장하고 인사과장 불러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제가 받고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고 의장으로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제가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기 전에 내가 의사과장하고 인사과장 불러서 지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지금까지 사보임의 해온 종합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홍신 의원 그것 때문에 2003년 국회법 개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쭉 해왔지만 뭐 대부분은 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좋긴 한데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본인 소신 지켜주기 위해서 정세균 의장이 불허했다라기보다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결국 못하게 했어요. 사보임 못하게. 이런 사례들 제가 보고받고 또 제가 평소에 이제 의장께서 주재하시는 이금의 중진 의원들하고의 그런 논의사항, 국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 개편을 같이 동시에 논의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 국회 혼란을 의장이 수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 뭐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